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테슬라로 인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해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간밤에는 어땠는지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좀 시장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와 보잉의 주가가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래도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IBM이나 캐터필러, 월그린 같은 경우에 3%대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IBM도 또 굉장히 강하게 9%대 강세를 보였죠. 그러면서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4분기 GDP 총생산이 3.3% 성장한 것으로 그렇게 6분기 연속해서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금리 인하하는 그 기대치에 대해 가지고 한 달 전에 75%나 부여를 했었는데 지금은 46% 정도만 부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하락하면서 4%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 내구재 주문은 1%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예상과 달리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였고, 빌딩 허가 건수도 예상보다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8% 급등하면서 주택시장도 좀 살아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됐고,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같은 경우에는 21만 4천 건이 나왔는데 지난주보다 2만 5천 건 정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중국 자동차 업체, 전기차 업체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망할 수도 있다는 식의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테슬라 주가가 이제 12%나 급락하는 모습 보였고, 보잉에 대해서는 연방 항공청에서 신규로 기존에 생산하던 비율 외에 더 추가되는 거에 있어서는 생산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넘어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부채를 32억 달러나 줄이면서 목표했던 거에 75% 이상 달성을 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지난 코로나 시즌 이후에 조종사들을 무작위로 해고를 하면서 그 이후에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임금 협상을 통해서 굉장히 높은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부채 문제가 좀 크게 있었는데 아메리칸 항공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서면서 다른 항공사들보다 더 빠르게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재고가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생산량이 줄다 보니까 재고도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 있었고, 중국 쪽의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아니면은 러시아에 지금 정유소가 드론 공격을 당했죠. 그러면서 생산량이 좀 줄었는데 이제 8주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3% 정도 상승해서 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 AMD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 실적에 다들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간밤 있었던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4분기 GDP 성장률이 기대치를 넘어서 3.3%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어요. 네, 경제분석국에서 발표를 한 건데 예상치보다도 훨씬 높게 그렇게 3.3%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도 전체 이제 실질 GDP도 1.9% 증가했다 해서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된 결과를 보니까 소비자 지출이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다.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소비자들이 지출을 했다라고 평가가 됐습니다. 그 배경으로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하락하는 이런 와중에도 그래도 근로자들의 임금이 잘 올라가면서 소비를 좀 촉진했다, 이렇게 나왔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도 같이 나왔는데 4분기에 1.7% 증가했습니다. 지금 핵심 그 PC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2%가 상승을 했는 2%로 결과가 나왔는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는 동안에도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성장을 이룩을 해냈다, 이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연준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올해 동안 3차례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그렇게 전반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업종별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BM 소식인데요. 기대치를 초과하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사실 다른 관련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주목받지는 못했었던 기업인데 이번에는 빛을 좀 보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보면은 에너지나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부동산 쪽에서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임의 소비재나 헬스케어 쪽은 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이제 정보기술 업종에 6개 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6개 산업이 전부 잘 된 건 아니에요. 지금 절반만 지난 10년 동안 보면 한 700%대, 그러니까 연평균 한 7%대 성장을 이뤘는데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만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나머지 통신장비, 전자부품, IT 서비스 쪽은 평균 1.6% 수익을 냈는데 다른 세계 산업의 4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IBM이 지난밤에 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기대치를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100년이 넘은 회사거든요. 근데 그동안 인공지능 얘기할 때 좀 많이 빠져 있었는데 약간 이제 삼성전자가 소외되듯이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소외되는 모습 보이는데 그래도 꾸준히 주가는 많이 밀어올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그 실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내부적으로 잉여 현금 흐름이 기대치보다 더 크게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한 7억 달러 정도도 올랐거든요. 그리고 2024년도에도 한 5억, 10억 달러 정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되면서 현금 흐름에 있어가지고 좀 주목을 받았고 또 하나는 성장이 사실 좀 많이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 성장할 거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는 한 4에서 6%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회사에서 예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주목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나오는 게 200달러로 목표 올리면서 이제 매수로 의견도 냈고 또 멜리어스라는 쪽에서도 지금 보면 매수 의견에는 목표가를 224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 시장 얘기를 할 때 엔비디아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부품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소프트웨어 쪽 해가지고 이후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넘어오면서 시장이 더 확산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IBM도 그런 측면에서 시장 확산되는 측면에서 지난밤에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눈에 띄게 낮은 성장률을 경고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 올해 들어서 많이 하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밤에도 낮은 성장률로 인해서 좀 많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매출이 한 7억 달러 정도 모자라는 상황이죠. EPS 같은 경우에는 한 2센트에서 3센트 정도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치는 이런 모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그 마진에 대한 문제가 이제 결국은 시장의 주가를 급락시키는 상황으로 됐는데 마진율 자체가 추정치가 한 18.1%였는데 17.6%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인하한 정책이 이거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점유율 자체도 이제 중국 업체한테 뺏겨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가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성장률, 이 딜리버리 측면에서도 연평균 50% 정도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4분기에는 나온 게 38%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 이 회사가, 다른 경쟁사들에 치여가지고 중국 쪽의 부진과 함께 이제 좀, 앞으로 좀 성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기대가 되면 예상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어떤 투자자들이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간 외만 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 좋은 악재가 나왔을 때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듯이 마이너스 2% 정도대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장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10%대까지 이렇게 그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표출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단기간 좀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 쌓여있는 문제들, 이제 헐치에서 이제 중고차 내놓았던가 이런 것들 문제들이 좀 더 안정화될 때까지는 투자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보겠습니다. 보잉이 내부 고발자에 의한 책임론에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잉에서 사고가 났을 때 원래 알래스카 항공이나 이런 쪽에서 뭐 1억 불 이상의 손해가 발생을 할 것 같다, 비용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예상들을 했는데 지금 상황은 내부 고발자가 볼트 4개를 조립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책임이 보잉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비용도 다 전가받게 됐겠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 항공청에서 나온 얘기가 앞으로 보잉 기존에 생산하던 수준에서만 하고 더 이상은 생산하지 마라. 즉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박탈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잉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그 목표가나 이런 것들이 좀 하향 조정되는 상황도 생기고 보잉에 대해서 2024년도에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